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다르게 낭비를 한 것도 없고 일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느낌.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 말고도 뜻밖의 병원비, 고장비, 가족 문제 같은 돈 빠지는 일이 유독 잦아지는 시기.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안 따라. 요즘은 그냥 그런 때야.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고 돈복이 새어나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집안에 숨겨진 금기 때문입니다. 그 금기란 건 절대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우리 집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생활 공간에 조용히 운을 가로막고 기운을 잠그는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금기는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하늘의 기운과 조상님의 복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돈복을 잠그는 집안의 풍수 금기들, 그 금기를 풀었을 때 어떻게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기운이 머무는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가족 간의 인연까지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집 안에 숨겨진 금기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첫 번째, 금기 현관이 어둡고 막혀있는 경우. 현관은 집안의 기운의 입구입니다.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현관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며 조상님께서 복을 들여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살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엉켜있거나 오래된 우편물, 택배박스, 신발장 위에 먼지까지 쌓여있다면 그건 곧 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땐 현관 조명을 밝게 해두고 신발은 안쪽으로 정돈하며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향을 피워 기운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밝고 깨끗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이 밝아지는 순간 재물운은 조용히 발을 들입니다. 두 번째, 금기 거울이 복을 되돌리는 방향에 놓여있는 경우.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물건이며 배치가 잘못되면 돈복이 들어와도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앞, 현관 맞은편 혹은 침대 끝에 거울이 배치되어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이 다시 나가게 되거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아무리 장사를 해도 손에 돈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안 구조를 보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거울이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옮기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풍경을 하나 걸어두었을 뿐인데 이후 매출이 서서히 오르고 장기 고객이 늘어났다는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은 들어오게 해야지 반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의 방향은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세 번째, 금기 오래된 고장난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풍수에서는 묵은 기운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오래된 물건, 특히 고장났지만 버리지 못한 전자제품이나 시계는 재물운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 물건이 존재하는 동안 기운은 멈추고 흐름은 정체되며 복은 그 공간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거실 한쪽 구석이나 현관 옆, 창고 안 깊숙이 쌓인 이런 물건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서 더욱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자주 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오래된 라디오, 고장난 선풍기, 켜지지 않는 조명.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 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한 번도 손에 남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조금만 나아지려고 하면 갑작스런 병원비, 자식의 사고, 예상 못한 고장비용 같은 것들이 터지며 마치 누군가 재물의 문을 닫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송에서 묵은 물건이 운을 막는다는 풍수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집을 한번 정리해보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정리 도중 안방 깊숙한 벽장 안에서
10년 넘게 고장나서 켜지지 않던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있던 녹슨 라디오,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습기 등이 한꺼번에 나왔고 그날로 싹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 주 1년 가까이 연락 없던 친척에게서 예전 상속 분쟁으로 미뤄졌던 땅 관련 서류가 정리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결과적으로 작은 땅 한 필지를 정당하게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은 아직도 방치됐을 거고 나는 여전히 고장난 물건 사이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버리는 건 아까웠지만 그게 제 복을 막고 있었던 거더군요. 그분의 이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분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래된 물건 하나, 고장난 기계 하나가 내 삶의 돈복을 막고 있었다는 걸 정리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물건들이 재물운을 막는 금기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집안에 숨어있는 운을 막는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금기 제사의 자리가 흐트러졌을 때 조상님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곧 복의 길을 막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사상을 차리는 공간 혹은 조상님 사진을 모셔둔 자리가 먼지에 덮여 있거나 물건으로 막혀 있거나 방향 없이 방치되어 있다면 조상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면 돈복, 재물은, 심지어 건강운까지도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가끔 제사 자리가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거나 조상님의 사진이 다른 물건에 가려져 있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다면 그건 조상님께 당신은 잊혔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을 부르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단정히 닦고 향을 올리며 조용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십시오. 그 정성 하나가 조상님이 복을 다시 들여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집안의 풍수 금기들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막고 조상님의 복을 되돌리며 당신의 재물운을 조용히 잠가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고장난 물건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현관이 어둡고 어지럽진 않나요? 조상님께 인사드릴 자리가 흐트러져 있진 않나요? 복은 늘 문 앞까지 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집안, 닫힌 기운 속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상님께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모르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정성껏 바로잡겠습니다.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하늘의 기운을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정성 하나가 지금까지 막혀있던 재물운과 돈복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복은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집에도 새로운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